안녕하세요. 219 부동산 TV의 작가 219입니다. 오디오북 04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코가 안 좋아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났는데요. 지금은 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알면 방향이 보인다. 26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10가지 키워드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 수립. 2. 자원 효율적 강화. 3. 교통 인프라 개선. 4. 주거 환경 개선. 5. 녹지 공간 보전. 6. 산업 지원 및 육성. 7. 문화유산 보존. 8. 재난 대응 및 안전 강화. 9. 사회적 경제적 균형. 10. 국제 경쟁력 강화. 이상입니다. 자, 화성, 평택, 용인, 안성, 이천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적용된다. 물론 작은 필지 하나를 매수하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덜 매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법으로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자,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발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은 그럴싸하지만 법에 의해 2,40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이용할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 부분을 잘 알고 투자하는 사람과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은 실질적이나 효율 측면에 차이가 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내 구역은 가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세 가지로 나뉜다. 가밀억제권역은 수도권 내에서 과도한 인구 집중과 산업 집적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다. 이 권역에서는 특정 산업의 시설로 확장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성장관리권역은 적절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다. 이 권역에서는 인구와 산업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한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다. 이 권역에서는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환경 보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환경 보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자.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 삼중면에 국사봉이라는 산이 있다. 이 산의 고개는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뉜다. 그 이유는 여기서 팔당으로 빗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자연보전권역이고 평택호를 통해서 서해로 흘러가는 곳은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렇게 구분해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요. 팔당은 서울 시민의 상수원으로 보전이 필요한 현재는 자연보전권인 상태다. 반면 평택호 방면은 개발이 허용되는 곳이다. 당연히 개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곳에 투자를 해야 나중에 주변이 개발되었을 때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과서만 보면서 공부하면 그냥 쓸모없는 법조항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현장에 접목시키면 유용하게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땅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땅을 제대로 잘 활용하기 위함이지만 땅값이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자, 활용할 목적이라는 사람들도 땅값이 올라가면 다들 좋아하지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 건축과 관련된 규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관련된 시행에 따라 규정된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보다는 그래도 규제가 덜 엄격하지만 체계적인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은 있다. 공장 건축과 관련된 규제로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첫째, 공장의 총 면적이 제한된다. 성장관리권역 내에서는 개별 공장 면적이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면적 제한은 공장의 종류, 업종,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둘째, 녹지 비율 제한이 있다. 공장 건축 시 부지 내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이 있다.
공장 건축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폐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회를 살펴야 한다. 넷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건축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검토하고 건축사나 도시계획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인 건축 가능 면적과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안성은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이 혼재해 있는 지역이다. 일죽, 죽산, 삼죽은 거의 대부분 자연보전권역이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5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가 보이지 않는다. 대략 한 6만 평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해 상가나 원룸은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찾아보면 공실 없이 운영되는 곳은 많지만 이런 지역은 새롭게 진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안성의 서운면과 미양면은 성장관리권역이고 물이 평택을 통해 서해로 나가는 지역이다. 이곳은 안성의 제1에서 4산업단지가 위치했다. 5산업단지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법 규모가 큰 제약업체나 소재부품 장비 이하 소부장업체도 있다. 그런 이유로 규모 있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많아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일죽, 죽산, 삼죽 토지도 최근에 가격이 꽤 올랐다. 왜 그러냐면 개발에 편성해서 주변이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위에 원산 배관 때문이죠. 규제를 통해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이유는 서울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960년대부터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인구 밀도가 가밀화되어서 그렇다.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분산시키려 하는 것이다.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규제가 촘촘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평, 양평, 증평은 남한강과 북한강을 끼고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다. 상수도,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보존하고 개발을 규제해야 한다. 그래서 남한강과 북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까지 묶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연보전권역은 규제 일변도다. 여기서 뭔가 개발하려고 하면 소규모 개발은 가능하겠지만 대규모 개발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이중 규제가 적용되어 공장 총량 제한까지 걸려있다.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토지 투자도 어렵다. 물론 소규모 필지라면 문제가 없지만 수천 평에서 수만 평에 이르는 땅이라면 여러 규제를 안고 있기에 심사숙고해야 된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심사숙고해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도체 소부장 단지에 주목하라. 대기업 공장 주변에만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가 용인시 이동욱과 남사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30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2042년까지 215만 평 규모로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하고 소부장과 팹리스,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 등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하는 웅대한 계획이다. 참 자극적인 이야기죠. 이 소식을 듣고 누군가는 투자할 것이고 누군가는 팔 것이다. 누가 잘했고 누가 틀리다는 말은 아니다. 각자 여건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결과는 나중에 가야 알 것이고 우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모른다. 현장에 있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 그때 샀어야 하는데 하는 말이다. 나 역시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소심해서 잡지 못한 많은 기회가 지금도 두고두고 아깝게 느껴진다. 세종, 천안, 아산, 평택, 용인, 화성, 안성, 진천, 음성, 강남 등 나는 많은 현장을 거쳤다. 그때마다 많은 기회를 목도했지만 모든 기회를 잡은 것은 아니다. 물론 과거의 실패로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돈을 벌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면서 내면이 단단해졌다. 좀 더 신중해졌고 요령도 생겼다. 평택에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올 때 3년 동안 평택을 누비고 다녔다. 많은 사례를 접했고 들어는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피렘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주어들은 지식으로 아는 체를 했다. 그래서 자칭 고수라고 하는 이들에게 대리에 당하기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좋은 투자처를 찾으려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한다.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주변이나 개발 호재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자신이 잘 아는 지역이어야 한다. 한 가지 열심히 파다 보면 다른 것도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처음부터 여러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물건을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욕심뿐이다.